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침 일찍 뭐 아침 일찍 10시인데요, 뭐 이 정도는. 눈이 잘 안 떠져 지금. 아침 일찍 맞는 전 것 요새 같아요. 완전 새벽형 인간이라 지금은 이미 뭐 거의 대낮 같은 분위기 저녁에 저한테는.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고 수업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은 뭐 아직 잠이 안 깼죠? 네, 지금 제가 말이 혀가 안 풀려가지고 보이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혀가 안 풀리고 저는 눈이 안 풀리고. 저만 제일 왕성하군요. 좋습니다. 네. 화이팅! 저희가 매년 이렇게 네. 되돌아보며 이렇게 돌아보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 또 이렇게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또 저희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소개도 하면 그렇죠. 그리고 저희과 학생들에게도 좀 전체로 이렇게 우리 과가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또 보고 느끼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지금 몇 회째 받는 거예요? 한 4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 중에 좀 보고 온다는 학생들도 있고 어쨌든 좀 이렇게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저희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본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본연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는 기회가 학생들한테는 사실 쉽지 않고 제 학생들도 그냥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들을 만나 뵙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뭐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용이 아니라 그쵸.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저희한테도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그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얘기를 먼저 그 교수님들 맡은 수업들이나 네. 그 담당하고 계신 스터디나 예. 뭐 이런 데서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연구년을 보내고 돌아온 거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모르셨어요? 작년 연구년을 관심이 보내시고 나서 없으셔가지고. 작년 초에서는 이제 사회를 맡으셨었죠. 네, 그죠? 네, 1년 그랬었죠. 동안 안 계셨는데 아니 늘 같이 계신 거로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돌아왔는데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학교에서도 강의 양식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져보자, 혁신을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심 교수님하고 같이 맡은 예술가 창업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인 미디어 강의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 걱정도 많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뭐 외부에 인터뷰 나가는 것도 심지어 저희가 카메라 둘러매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컨셉이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그 강의를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이 피드백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했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지 모르니까 상황을 저희가 늘 하던 강의가 아니라서 근데 다행히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게시판에 올려둔 글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이런 토크쇼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좀 호응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자체도 딱 갖춰져서 원고 그대로 전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오타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주 즉흥적인 어떤 발언들도 나오고 즉흥적인 생각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강의에서 자연스럽다라는 거, 즉흥적이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뭐랄까 몰입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나 보다라는 걸 저는 뭐 전 교육공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강의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 관련돼서는 전 인상적이었던 게 그 MT에서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제 삶에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런 걸 교수님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과의 이제 강의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전문예술 계가 어떻고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고 뭐 말하자면 이런 관점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턴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예술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전문성이 이제 최고조에 달해 있지 않아. 뭐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겠죠. 지금 우리 과의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의 관점과 그들의 어떤 생애사적인 단계에 걸맞는 좀 더 밀착되는 그들의 삶에 좀 더 밀착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강의가 바로 그런 접점을 찾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교수님들이 이걸 알아주시니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발언이.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이 수업을 만들 때도 사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긴 했죠. 그러니까 예술로 먹고 산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화두랄까 도전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예술하는 젊은 친구들은 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고 아니면 함께 여러 가지 자구책 어떤 활로 이런 걸 찾고 있는 데 이제 이 수업은 그런 점에서 좀 창업이라는 말 예술을 먹고 사는 다양한 어떤 방식들, 다양한 경로들, 다양한 해법들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생각보다 더 많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랄까 이런 것도 소개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어떤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네.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랄까 학생들이 지금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이 수업이 연결되는 고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과에서 그런 과목들이 고민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동감하고 사실 저는 인디문화 이전에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수업 중에 인디문화론이 청년들이 문화 예술 생산의 주체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사실 이번 학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게 또 되게 신선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제가 인디문화를 소개할 때 청년 문화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디문화를 역사적으로 청년 문화에서 인디문화가 태동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학생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높았어요. 한 40, 50대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질문의 요즘에는 뉘앙스가. 40대도 청년이죠. 네. 저희 다 청년. 네. 그러면 윗세대나 네. 어르신들의 문화는 인디 문화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신선했고 그래서 심 교수님이 한 수 배우셨겠구나. 질문이 그러면은 어르신들 혹은 좀 그 청년보다 윗세대들 이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그 주체가 되어가는지 또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또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사실 이제 강의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이제 참여는 안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예술과 먹고 사는 문제를, 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는 좀 불손해 보이는, 뭐 이렇게 이제까지는 기존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요. 이런 걸 우리가 과목으로 개발을 하고, 더군다나 사회적인 수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행하시는 방식이 기존의 어떤 클래시컬한 수업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뭐 1인 미디어와 같은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바꿔서 대단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과목인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과장으로서의 멘트입니다. 교수님은 수업이나 뭐 스터디나 저는 이제 스터디는 이제 계속 진행을 했고, 뭐 수업도 네. 뭐 저는 이제 진행되어 온 수업들이니까 뭐 새로운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네. 스터디는 여전히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제 수적으로 좀 많기는 하죠. 다른 좁은 스터디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스터디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저희도 조금 패턴을 바꿔서 이전에는 좀 다양하게 진행들을 하던 거를 네. 이번에는 스터디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문화 시킨다고 그럴까? 집약화 시켜서 책 읽기와 그다음에 네. 이제 전시도 이제 좀 선별을 해서 보는 네, 그런 전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시도 보고 스터디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전문화시켜서 이를테면 약간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쪽으로 가자 해서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런 점이 좀 달라졌다면 달라진 거고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댓글을 좀 많이 안다는 거 그게 이제 새로운 경향으로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고 네. 뭐 토론방이라든지 되게 활성화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지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게 아마 학생들의 어떤 생활 패턴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나태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근데 다른 두 분은 어떠셨나요? 댓글 많이 안 달죠. 그러니까 안 달아요?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요새 정말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이걸 보는 학생들한테 오프 특강 좀 제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특강할 때 학생들한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리는데 많이 오지 않아서 그게 늘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죠. 점점 주는 추세 있는 네, 분명한 것 그리고 같아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서적인 서포트를 위해서라도 특정한 시기가 오면 전체적으로 뭐 학과에 네, 이게 문자도 돌리고 뭐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런 문자를 돌렸을 때의 반응도 많이 떨어졌어요. 전에는 예를 들어 뭐 게시판에다가 교수님이 뭐 문자 보내셨는데 어떻다 이런 피드백이 온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아무리 분석해 봐도 그러니까 예술가 창업이란 강의를 저희가 만들게 된 그 원인하고 비슷하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청춘들에 대한 마음 아픔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마음이 더 가긴 가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계속 더 독려해서 댓글을 더 활발하게 달고 뭐 이런 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 선생의 마음으로서는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바쁜 거죠. 실제로 바쁘고 특히 이쪽에 종사하는 그 직업의 시간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주말에 또 많이들 하고 주말에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희 과에 많이 늘어나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하면서 학생들이 참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맞췄는데 갑자기 공연 일정이 스케줄이 생기고. 끝나거나 일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유연하게 가자 해서 저도 책을 좀 읽고 책을 좀 여유 있게 길게 읽고 그래서 독서 클럽처럼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인디 문화에 관련된 스터디를 하니까 전시 공연도 좀 다양하게 보자. 그래서 조금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또 인터뷰할 때 준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돌아갔는데 조금 방식을 한번 바꿔보기로 했어요. 학생들의 태도 아니면 어떤 경향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학생들은 젊어지고 삶은 정신없어지고 이런 사이클에 여러 가지 수업도 그렇고 스터디도 그렇고 좀 이렇게 조정식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특성화 사업 저희가 그렇죠. 올해 참 성대하게 진행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 교수님이 그 영화제를 감작가 스튜디오랑 2년 동안 해오셨고 네. 그것을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좀 키운 거죠. 차원에서 받아갖고 더 키운 거고 그런 것이죠. 특성화 사업으로는 처음 우리가 지방에 가서 지역 평창, 평창 감작고 지역, 스튜디오. 그다음에 외부 기관인 감작고 스튜디오와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었죠. 1박 2일 동안. 심 교수님이 지도 그것도 교수님이었고. 처음이네요. 그렇죠. 1박 2일로 한 건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이고. 옛날에 어디 투어가 아니라 어디 그때는 전시 맞아요. 투어인가? 그때도 1박 대구하고 2일로 부산에 네. 오페라 저는 페스티벌을 근데 이제 여행을 간 우리가 참관으로. 기획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참관. 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그런 기획, 그런 시도가 학생들한테도 좀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하고 평창하고 왔다 갔다 하는 힘들죠. 그렇죠. 물리적인 고생 거리 많이 했죠, 자체가. 학생들. 일도 많이 했고 저는 지도교수였지만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기획을 하는 동시에 또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큐 녹음.
영화제 하면서 영화제 틀면서 또 거기에 전시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 전시 프로그램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획자이자 창작자로서 그런 몇 중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또 같이 네.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별별 장터, 뭐 시화전이 아니라 뭐죠? 그뭐 네, 그런 것도 했었죠. 예, 예. 써놓고. 그래서 그 감정과 스튜디오 같이 그런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진행 중이죠, 뭐 사실. 2016년 그 경희사회학교 학술제 네. 그 전시 네. 파트가 초청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학술제에 참여하게 됐고 그 결과물들이 지금 이렇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학교 학술제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계속 앞으로 더 좀 디벨롭을 할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았고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좋게 기억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 더 끌고 가고 그게 말하자면 씨앗이 되는 거죠. 그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제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제가 그냥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장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뭐 그런 학생들 자체가 학생들 스스로가 다큐 필름도 만들어서 사진전도 하고 영화도 필름도 같이 그 보고 그런 그 지역 주민과 우리 학교의 어떤 기획력이 어우러져서 정말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 교수님은 그 감자꽃 스튜디오하고 이렇게 맺은 그렇죠. 인연과 파트너십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또 그런 노하우들이 또 예년 쌓아온 노하우나 신뢰가 네. 또 저희한테 요번에 할 때 큰 도움을 줬고 또 요걸 가지고 또 앞으로도 네. 지속해 나. 그래서 아까 댓글 얘기도 했었지만 특성화 사업도 이제 올해 한 학생들 정말 너무 열심히 했죠.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다시 당부를 하자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그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4년 내내 참석은 못해도 한 번은 꼭 참여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거기 집중하느라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정말 평생의 친구 혹은 평생에 남을 추억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자기의 그 이후의 커리어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한 굉장히 다양한 이점이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대단히 좋은 그렇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열매를 좀 너무 소수만 따먹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뭐 늘 저희가 그런 결심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해 정말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고 학생들도 참 수고 많이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끝까지 다들 나고자 없이 진행이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대학에도 사실 오픈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스터디도 있고 네. 특성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CM 아카데미 우리의 그렇죠. 자랑인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뭐 받고 진행되는 커리큘럼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네. 오픈 모임에 좀 낯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정말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ACM 아카데미도 네. 이번 예술 먹고 살기인데요. 다시 예술로 먹고 살기. 이 먹고 사니즘이 매우 중요한 올해를 관통하는 용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양한 뭐 강사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전부가 쇼핑을 해서 네. 그리고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저는 좋았다. 제가 모셨던 그 김홍민 대표의 야매 마케팅. 근데 그거를 김홍민 대표를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하긴 했는데, 일단 말씀도 되게 재밌게 하시지만, 그 아이디어라는 게 학생들한테 되게 기운을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계가 어렵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알고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업으로 해서 산다는 것을 뭐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술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하는 거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건 이제 즐겁지 않은 것은 의미도 없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모든 게 다 재밌어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쪽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독자 교정 그 이벤트가 있어서 독자들이 교정을 보는 거예요,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근데 그걸 첫 회에는 뭐 카페에 앉아서 하다가 짜장면 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뭐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칸 안에서 같이 하루 종일 하다가 최근에 작년인가에는 캐나다로 갔대요, 독자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선발을 했으니까 열혈 독자들 2명이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선 저 교정은 안 보고 곰이랑 놀고 뭐 카약 타고 뭐 이러느라고 교정은 안 봤다 이렇게 투덜거리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옆에 출판사에서도 아니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어떤 경영학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큰 자산을 획득한다라는 얘기를 결국 하시는 건데,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걸 실제로 출판사의 대표가 그렇게 끌어나가면서 어쨌든 뭐 5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는 거, 그게 학생들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운을 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 특강 들으면서. 네. 이제까지 먹고 살기 하면 너무 손과 발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바라보는 곳, 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네. 메시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교수님도 성기환 선생님? 네, 성기환 선생님 하셨죠. 네, 사실 성기환 선생님이 인디밴드로는 꽤 오래 하고 계시죠. 유명하시죠, 성기환 선생님. 3호 선 버터플라이. 그래서 이제 성기환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버틸 뿐만 아니라 더 잘하고. 그렇죠. 인지도가 점점 더 커지고. 볼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강의도 강의지만 끝나고 나서 학생들 특성화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맞아요. 네, 사운드 작업할 때 자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작품을 또 같이 보고 품평도 이제 해주실 거라고. 네. 학생들이랑 그 특성화 팀이랑 인연이 생겨가지고 ACM 특강을 하고 거기에 오신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또 다른 어떤 그 인연이 만들어지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과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돼서 그것도 좀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례적인 특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랑 예, 계속 예. 유대를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사실 그런 특강하시는 많은 분위기죠. 선생님들 언제든 연락 그렇죠. 주세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용기가 잘 안 나죠. 예. 워낙 유명한 분들이 오시니까. 해도 될까 이런 주저감도 생기고. 근데 성기환 선생님은 사실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직접 또 학생들과 같이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해주셔서 특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기도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참관 프로그램.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공연하고 전시를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특히 올해는 전시 쪽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고. 그렇죠. 전시 올해 참관 프로그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그 남산 예술센터에서 네. 그 뭐였죠?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네네. 네. 그것도 참 재밌게 잘 봤고요. 인상적이었죠.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그 다음에 전시는 전에 저희가 로스코전 올해였나요, 그게? 레드. 마크 로스코전. 네. 스터디에서 가신 것 같고. 레드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었나요? 저희가 갔었어요. 그쵸. 전시. 네. 로스코전 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갔던 게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에서 봤던 김수자 마음의 기하학이었나요? 그래서 교수님과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예. 거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댓글을 많이 달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전시가 이제 뭐 많이들 가보셨지만 일반적으로 보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관람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대한 테이블이 있고 네. 거기에 둘러앉아서 이 찰흙으로 어떤 오. 형상을 빚는 건데 이제 정해진 형상이 사실 동그란 이걸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마치 송편 빚듯이 아하. 빚어서 거기다 놓으면 네. 그 거대한 공간에 거대한 테이블에 네. 아주 자그마한 나만의 결과물 생산물이 이렇게 하나가 보태져서 네. 또 하나의 또 그 어떤 집적된 이런 구두를 이제 형상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작업이 이제 첫 번째 전시실에서 있었는데 그것들에 이제 감동을 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끼리 늘 만나면 이제 Q&A 내지는 그 감상 네.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때 시간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만 보고 끝나는 전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한 생각이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또 전시를 봤는지 그쵸, 그게 이런 중요하죠.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이 뭐 전시 아니면 단관 참관 프로그램이 참 좋았구나라고 댓글들을 참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수자전 전시가 참 기억에 되는 것 같아요. 네. 경향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경향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뮤지컬을 하면 학생들이 뭐 많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작은 데는 많지 않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좀 뮤지컬은 저희가 모차르트 뭐 모차르트 하나만 왔었죠. 봤었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작은 모임들, 작은 전시나 작은 공연들을 많이 보러 간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학생들이 꾸준히 응했던 걸로 봐서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한 추세가 아닌가. 한때는 왜 저희가 좀 걱정도 했었잖아요. 이거 애들이 다 뮤지컬만 보려고 해 뭐 이런 생각 걱정했었는데 저희 과 학생들이 이제 그 교수님들의 훌륭한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여서 다른 좀 색다른 전시와 공연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학생들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멋대로 해보면서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댓글도 많이 없고 저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보면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밥벌이도 있겠지만 네.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그런 다양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시도 좋고 무슨 뭐 연극 프로그램도 좋고 좋지만 학생들이 모이는 걸 보더라도 개인적으로들 어떤 관심을 공유할 만한 이런 뭐 이벤트랄까 네. 아니면 그런 소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카페에다 올려서 언제 번개를 하자, 언제 네. 뭐 미팅이 있다, 언제 뭐 좋은 전시가 있다, 연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뭐 소위 접점을 찾는 그런 지대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소위 관 주도로 중앙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네. 이렇게 퍼뜨려져서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마 이런 시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 간에 일궈놓은 것이 아닌가. 자화자찬을. 말씀드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요새 왜 혼밥, 혼술 쪽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같이 낯선 사람들끼리 밥 먹게 하는 그런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혼자서 아마 영화를 보거나 전시를 보거나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게시판의 메뉴에 하나 이걸 뭐 뭐라고 해야지? 혼청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나 이거 보러 가고 싶은데 모여라. 그냥 뜬금없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자꾸 생겨나면 그걸 통해서 좀 커뮤니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뭐 영구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그때그때 누군가가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위로를 얻는다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관주도적으로 학과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까지 신청해야 그렇죠.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자기 편한 뭐 예를 들어 새벽 2시에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새벽 2시에 뭐가 할까요? 하여튼. 아니, 근데 정말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저희 학과 카페에 네. 들어가 보면 지금 홍대 오실 분. 네, 그런 이건 거 몇 많이 시간 하죠. 전에, 몇 시간 전에 네네네. 올려서 그렇게 즉흥적으로들 사실 보고 싶어 한다는 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모임들이 좋은 것 조금 더 같아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아직은 사실 학생회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나도 이런데 나 너 모르지만 그렇죠. 올래? 어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도 네. 우리 과라는 테두리는 최소한의 테두리는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이번 학기에 이번 학기는 올해 네. 가장 중요한 저희 과업이었죠. 네. 그리고 담임님께서
특히 애써주셨는데. 아이고 또 왜 이러십니까? 거의 혼자 일 다 하셨죠. 아유 왜 이러세요 갑자기? 대학원 주임 교수님. 네, 네. 아니 제가 저희 스터디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대학원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도 뭐 학과장직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만들 때는 내가 주임 교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안 돌아갈 거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왜 저희를 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을 왜 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속 제가 자체가 떠나간다고 달라지는 줄 생각하는 알고?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우리 셋이 다 같이 정말 협업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게 대학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학생들한테 제가 또 한 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자면, 그러니까 대학원을 왜 만드는가 이 질문 아마 교수님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학과의 어떤 뭐 명성에도 도움이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자면 그 예술가 창업이라는 강의를 만들 때 제 생각하고도 좀 맥락이 닿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학생들도 그 대학원 홈페이지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저희 학과의 대학원 과정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사회적 예술이라는 걸 기치로 내거는 대학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도 없을 텐데 세계적으로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소셜 아트라는 걸 가지고 그것과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을 전공 트랙 과정, 사회적 예술,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두 개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다 인문학자이자 사회과학자 이런 사람으로서 예술을 대하는 독특한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과 사회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깊게 들어간 전공 트랙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대학원 과정에서 지금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저는 좀 위로도 받고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일종의 공론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대학원 과정이라는 게 학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토론을 통해서 뭔가 더 얻어가고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그런 그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단순히 이제 지식 체계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책에도 써 있지 않고 어느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그 현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시민으로서 예술가로서 문화기획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오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전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 대학원은 되게 정체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예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같이 참여도 조금은 했지만 사회적 예술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존의 사회와 예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사회와 예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띄워놓은 개념이라면 사회적 예술은 지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를 새롭게 깨달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이를테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네.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바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마치 정말 용광로처럼 네. 예, 서로 뒤엉켜서 새로운 것들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아마 계획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은 하기에 분들이 호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온라인 대학이라는 그 형식적인 그 매체가 네. 어쨌든 지역적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그렇죠. 있다는 장점이 네. 있으니까 그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뭐 제주도까지도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예술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사회적 예술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예술 사회학이다 보니까 네. 저는 너무 익숙한 개념. 익숙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 쪽이 왜 그러냐면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많이 얘기되고 강조되고 하지만 정말로 이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나 어떤 실제로 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네.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예, 또 어떤 인문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시민사회 내부에서 그 다음에 그런 기관들에서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취미였죠, 예. 취미.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전문 예술 기관들이 교육 프로그램 돌릴 때 약간 문화센터처럼 네. 맞아. 예. 그냥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약간 그렇죠. 여가를 주가 아니라 네. 부인. 부에서 여가 생활을 예술을 통해서 그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관들, 학교, 예술가들 진짜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뭐 혹시 9시 뉴스 진행하세요? 문화예술교 뭐 트랙이 네. 그런 좀 고민들이 모여지고 네. 또 그것들이 좀 이제 연구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로서 구체화되는 역할을 저희 트랙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합니다. 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대학원 과정 관련돼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와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펼쳤을 때 사실은 되게 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는 겁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근데 뜻밖에도 교수님들께서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정말 이견이 없이.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그게 학생들한테도 과연 그런 반응이 나올까, 잠재적인 수요자들한테도 그런 반응이 나올까가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라서 이제 몇 달 후면 입시가 시작될 텐데, 입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보면서 아마 제가 10년 교수 생활하면서 하나의 어떤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정말 저희가 학부를 10년 이끌어오고 이제 드디어 대학원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정체성을 정말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또 경향을 가진 전공을. 대학원은 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학생이 아니잖아요.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럼요.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좀 사실은 기대가 돼요. 기대가 커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료들이 들어올까? 네. 미래의 나의 동료들. 네. 뭐 이런. 동료면 월급도 주셔야 되고. 교수님 월급 잘라가지고. 동료? 아니, 고용주가 아니라 동료라고. 동료. 같이 벌어야죠. 네, 같이 벌어야 돼요. 네, 교수님이 이제 내년이면 또 연구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대학원에 대한 기대는 잔뜩 안고 연구년으로 가시는 건데 항상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머리도 교수님의 네, 연구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지금은 별 계획이 없어요. 그냥 반은 한국, 반은 없으셔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없으셔도 굉장히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지금 말씀을 하셔야겠. 연구 주제는 있어요. 그래요? 연구 주제가 어떤 거죠? 연구 주제는 니클라스 루망과 피에르 그루드의 네. 또 많이 누구 듣는 얘기실 거예요? 이름인데? 네, 뭐, 랑시에르와 맞아요. 랑시에. 네. 진짜예요? 저하고 비슷한 분야에 계시니까 뭐 맥락이 어떨지는 알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왜 거론을 하시는 건데? 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하시겠다는 거 아닐까요? 진짜요? 네. 연구년에? 뭔가 하여튼 이론적인- 거기는 이제 키워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요. 네. 되게 클래식 쪽으로 가시네. 네, 클래식들이죠 사실. 클래식들을 읽고 그 이론들을 가지고 좀 뭐랄까 거창하게 보면 서로 다른 분야의 다들 잘 다른- 알려진 학자들이지만
종합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론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 차이점. 그러니까 셋을 만약에 혹은 둘,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예술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종합해서 뭔가 우리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이 제 연구년 초기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네. 제가 연구년 때는 책을 열심히 읽어보겠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우하하하 이러시면서 우하하 교수님 책은 평소에 읽는 거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교수님은 그것과 달리 아마 그런 이론적 틀거리 플러스 이제 책이 한 권 멋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색깔 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해봅니다. 내년에 2017년을 돌아보면은 네. 아마 이제 심 교수님이 그 결과 발표를 그렇죠. 또 해주시겠네요. 결과 발표 해주셔야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연구년요? 아니 이제 연구년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2017년을 맞이하는 학과를 책임지신 분으로서의 책임을 너무 오래 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오늘 말씀 나누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뭐 학과에 직접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좀 무감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내년에 이제 2017년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거를 조금 더 엮을 수 있는 약간 구심점을 좀 만들 수 있는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런 데 조금 뭐 학과장으로서 지금 멘트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뭐 편할 대로. 그런 좀 힘들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뭐 특성화나 특강 이런 행사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많은 그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모임들에도 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제안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교수님도 오실래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전시 저희가 이제 단관으로서 가는 전시도 이게 정해진 전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 여기 가는데 가고 싶은 사람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전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좋은 어떤 연구에 대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그 어떤 재원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참여하는 그런 데 좀 힘을 좀 보태고 싶네요. 네. 저는 내년 그러니까 2017년 2월 28일이면 정말 이 학교에 온 지 딱 10년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내년이 약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점. 물론 대학원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학교에 있으면서 문화예술 경영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좀 더 무르익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모자이크의 어떤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뭐 나중에는 또 다른 더 확장된 어떤 큰 그림이 그림.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나름의 10년에서의 어떤 그림이 완성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멋있게 말했나? 부럽네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 완성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나름의 이제 완결성을 가진 건데 그 완결성 속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그러니까 학생 예술가로서의 학생으로서의 예술가 이런 저희 과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천착 이런 걸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초창기 학생들을 볼 때 학생으로서 제가 약간 대상화했다는 그런 반성이 지금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고 동료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그 동료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이후에 그 내년의 강의들에서도 1인 미디어라는 게 결국 제일 좋은 건 상호작용성이 강화된다는 거니까 학생들과의 그렇죠. 좀 더 잦은 교류, 네. 좀 더 깊은 교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이제 강의에까지 더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테크니컬한 것도 그렇지만 제 관점도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뭐 질문을 받고 이럴 때도 뭐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생한테 더 기회를 줘서 그 학생의 말에 제가 또 귀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더 필요하겠다. 앞으로 향후 10년에는. 너무 거창하네. 지금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지만 그게 네. 이제 포착이 되지만 사실은 더 밀착형으로
예, 학생 그래야 되겠다는 가까이로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다가가시는 그런 태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언제 저는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왜 이러세요? 교수님 이제 마무리 발언하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저 제가 진짜 얼마 엊그저께. 전에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그냥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누구 차를 탔어요. 근데 그분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 같아서 제가 와 이건 완전히 빈티지 모델 한 80년 1980년대 나온 차 같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이거 2000년대에 나온 차. 근데 제 눈에는 정말 이거는 완전 볼통품이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걸 난 이렇게 까마득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옛날 걸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2000년대 초반 맞아요. 모델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1년 전이 몇 년 전 같고 이거 저희가 몇 년째 찍었다고요? 4년. 10년 전에 찍은 거 같아요. 제 얼굴도 10년 전 10년 늙은 거 같고 또 자학기를 시작하신다. 그만큼 켜켜이 여기 10년 되셨다고요? 네. 네. 전 15년 된 거 같아요. 제가 보신 분이 먼저 오고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막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젊고 아직 가능성이 40, 많습니다. 50대 다 청춘이라니까요. 우리도 청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렇게 젊음의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젊음에 빌붙어서 젊음에 밀붙어서 젊음의 떡고물을 먹으면서 시인께서 이런 발언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젊음에 빌붙어서 떡고물을 먹으면서 네. 저희의 그 늙어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지연하고 싸잡혀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네, 학생들하고 네. 함께한다. 그렇죠. 늘 역동적이고 네. 네, 그런 학과가 되기를 정말 내년에도 소망해 보고 내년에도 심 교수님은 책 열심히 읽으시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이 시간 아침 일찍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졸음이 깨고 정신이 이제 끄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